오늘 이야기에서는 20년 만에 집 앞에 선 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엄마,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세계가 멈춰버렸죠.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딸랑.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정희 씨는 장미줄기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습관처럼 나오는 인사였죠.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철커덕. 작은 가게 안에 그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20년이에요.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혜 씨, 65세. 이 작은 동네 꽃집을 30년째 지키고 있는 할머니죠. 주름진 손, 약간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민주야. 민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20년 동안 금기였어요. 정희 씨는 입술을 떨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왔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주는 문가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45세가 된 딸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 인사해. 할머니시야.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꼭꼭 숨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녀. 정희 씨는 그제야 아이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어요. 마치 20년 전 어린 민주의 목소리처럼요. 정희 씨는 대답 대신 돌아섰습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엄마. 민주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나 아파. 많이. 그 한마디에 정희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 볼까요? 정희 씨가 어떻게 이 작은 꽃집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딸과 20년이나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요. 사실 정희 씨는 원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그녀는 동네 목욕탕에서 일했었죠. 때밀이었습니다. 거칠고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딸 하나 키우려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목욕탕으로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해. 정희 씨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딸과 눈 맞추기보다 벽만 보고 누워있던 날들이 많았죠. 그렇게 민주는 스물이 되었어요. 대학도 못 가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민주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의 등을 밀고 난 뒤라 온몸이 쑤셨죠. 뭔데? 나 임신했어.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쳐다봤어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엄마. 근데 나 이야기 나을 거야. 정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손주까지? 아버지는? 헤어졌어. 책임 안 진대.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 씨 안에서 뭔가 터져버린 게. 넌 정신이 있니, 없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대학도 못 보내서 미안했어. 좋은 옷 하나 못 사줘서 미안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도 알아. 근데가 어디 있어? 정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까지 어떻게 키워? 넌 돈이 있어? 집이 있어? 나한테 기대지 마. 나도 이제 지쳤어.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도와줘. 안 돼. 정희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려면 혼자 알아서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 나가. 침묵.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죠. 알았어. 나갈게. 민주야. 엄마 말대로 할게. 혼자 알아서.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죠. 정희 씨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옷장 여는 소리, 서랍 닫는 소리, 지퍼 올리는 소리. 멈추고 싶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쳐서였을까요? 민주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정희 씨의 인생을 둘로 나눴어요. 민주가 있던 시절과 민주가 없는 시절로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정희 씨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목욕탕에 가고, 일하고, 돌아와서 잠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주가 씻던 욕실에서 더 이상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민주가 보던 TV 채널은 그대로 멈춰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 씨는 민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 엄마 사랑해. 미안해. 정희 씨는 그 쪽지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민주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를 낳았다고. 정희 씨는 그 얘기를 듣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주의 번호를 눌렀죠. 뚜뚜뚜. 고객님의 요청에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정희 씨는 더 이상 목욕탕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나빠져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동네 꽃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희 씨는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요. 왜 꽃집이었을까요? 사실 정희 씨도 잘 몰랐어요. 그저 꽃이 좋아 보였습니다. 말없이 피어나고 향기를 내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조용히 지는 것. 그게 자신의 남은 인생 같았어요. 꽃길만 걷자는 간판을 달고 정희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오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저녁이면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사장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거 오래 가나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정희 씨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딸 없는 삶에, 가끔 TV에서 손주를 안고 웃는 할머니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곧 리모컨을 돌려버렸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15년째 되던 해 정희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괜찮았어요. 다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죠. 혼자 사세요? 네. 가족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정희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연락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20년째 되던 해 정희 씨는 65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꽃 하나만 주세요. 10살쯤 된 아이였어요. 손에 동전 몇 개를 쥐고 있었죠. 얼마나 있니? 1,000원이요. 정희 씨는 가게 안으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를 골라 예쁘게 포장해줬어요. 1,000원이면 딱이구나. 사실은 3,000원짜리 꽃이었지만요.
엄마 드릴 거예요.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요. 아이의 밝은 미소에 정희 씨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할머니는 엄마 없어요? 아이의 질문에 정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한테는 딸이 있었단다. 옛날에.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어요. 왜요? 싸웠어요? 응. 할머니가 잘못했어. 정희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단다. 왜요? 엄마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희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죠. 그래, 내 말이 맞아. 할머니가 용기가 없었나 봐. 아이는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한테 갈게요. 종종종.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주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어린 시절 사진, 학교 상장, 그리고 그 쪽지. 엄마 사랑해. 미안해. 정희 씨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미안한 건 나야, 민주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확히 그 다음 날이었어요. 딸랑. 꽃집 문이 열렸고 20년 만에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들어와.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좁았고 꽃향기로 가득했죠. 앉아. 정희 씨는 작업대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주는 딸을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수아야, 인사해. 민주가 딸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수아예요. 10살 수아. 정희 씨는 그 아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주를 닮았어요. 어린 시절 민주처럼 똑같이 생겼죠. 안녕. 수아야.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차 마실래? 정희 씨는 어색함을 덮으려고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민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또 침묵. 정희 씨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최장암이야. 정희 씨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3기.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고 있어. 민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나 됐는데. 정희 씨는 제대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에 발견했어. 늦게. 민주는 수아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 때문에 왔어, 엄마. 정희 씨는 손녀를 봤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죠. 수아 아빠는? 없어. 3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민주의 말에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줄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정희 씨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주야. 20년 전에 엄마가 날 쫓아냈을 때 민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나 진짜 원망했어. 며칠 동안 울고 화내고 세상을 저주했지. 근데 수아를 낳고 키우면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매일 살아남는 게 얼마나 벅찬지. 이제야 알아, 엄마. 민주도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할게.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엄마도 그때 지쳤을 거야. 나처럼.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주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민주야. 20년 동안 하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집만 됐지. 아니야,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한참 뒤 민주가 몸을 떼었어요. 엄마, 부탁할게. 이 아이 좀 부탁해. 정희 씨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랑 살 수 있겠니?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희 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잘해줄게. 약속해. 정희 씨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수아는 정희 씨의 집에 남았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할머니와 손녀 둘 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야, 밥 먹자. 네.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수아는 학교를 옮겼습니다. 정희 씨네 동네 초등학교 4학년으로요. 첫 등교일 정희 씨는 수아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할머니, 손 놓으셔도 돼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아니요. 그냥. 수아는 말끝을 흐렸어요. 정희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엄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머니는 안 부끄러운데, 우리 손녀 예쁜데. 정희 씨가 수아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수아는 꽃집으로 왔어요. 작은 책상 하나를 구석에 놓아두고 거기서 숙제를 했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말이야. 정희 씨는 초등학교 수학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었지만 손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었어요.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반찬은 된장찌개야. 할머니,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도 좋아해.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주말이면 민주가 내려왔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죠. 엄마, 수아가 달려갔습니다. 어머, 우리 수아 밥 잘 먹었니? 네.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줘요. 민주는 정희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엄마. 뭘? 당연한 거지. 정희 씨는 민주가 너무 말라서 걱정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먹어, 엄마. 걱정 마. 하지만 민주의 손은 가늘어져만 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가 내려와서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정희 씨는 꽃을 정리하며 두 사람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수아야, 엄마 말 잘 듣고 지내니? 응. 할머니 진짜 좋아. 그래. 다행이다. 민주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못 있어도 할머니랑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엄마, 왜 자꾸 그런 말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안 죽잖아. 의사 선생님이 잘하면 괜찮아진대. 민주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럼, 엄마 안 죽어. 걱정 마. 하지만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민주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 안에 담긴 체념과 슬픔을요.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민주와 정희 씨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 민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6개월. 길어야 1년이래. 정희 씨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전이가 너무 많이 됐어. 이제는 항암도 효과가 없대. 민주야. 괜찮아, 엄마. 나 각오했어. 민주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수아가
수아가 너무 걱정돼. 이 아이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정희 씨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책임질게.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20년 전에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할게. 내 손녀, 내가 지킬 거야. 민주는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작은 상자 하나를 깨냈습니다. 이거 수아 아빠가 남긴 거야. 보험금과 적금이 정리된 통장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수아 키우는데 보태. 정희 씨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딸의 삶의 무게만큼이나요. 그리고 이것도 민주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수아한테 주는 편지야. 내가 없어지면 줘. 민주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현실이야.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 평생 엄마한테 효도 한 번 못했잖아. 이것도 집만 되는 것 같고. 근데 엄마, 고마워. 진짜로.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주야. 20년 전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괜찮아, 엄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안 괜찮아. 엄마. 민주가 정희 씨를 살짝 밀어냈어요. 나 행복했어. 진짜로. 수아 낳고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 민주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후회하지 마. 우리 이제 괜찮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요. 석 달이 흘렀어요. 민주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오던 것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죠. 전화통화는 매일 했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학교 갔다가 할머니 가게에서 숙제했어. 그래, 밥은 잘 먹고? 응, 할머니가 돈가스 해줬어. 와, 좋겠다. 민주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수아 앞에서는 항상 밝게 말했어요. 어느 날 밤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입원해. 갑자기 왜? 상태가 안 좋대. 집중 치료 받아야 한대.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올라갈까? 아니, 괜찮아. 수아 봐줘야지. 엄마가 꼭 필요하면 연락할게. 그리고 일주일 뒤 민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올라와. 수아랑 같이. 정희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수아의 손을 잡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할머니, 엄마 많이 아파요? 응, 조금. 저 무서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 씨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걱정 마.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너무 말라 있었죠. 엄마. 수아가 병실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들어가. 엄마가 기다려. 정희 씨가 등을 살짝 밀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 우리 수아 왔네. 민주는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수아야, 이리 와. 수아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수아, 많이 컸네. 엄마 아파? 응, 조금. 근데 괜찮아. 민주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 있어. 응, 엄마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수아의 몸이 굳어졌어요. 싫어. 엄마 가지 마. 미안해, 수아야. 엄마도 가고 싶지 않은데.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아 할머니 계시잖아. 할머니가 수아 잘 키워주실 거야. 할머니 말고 엄마가 좋아. 수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편지 남겼어. 나중에 할머니한테 받아서 읽어. 거기에 엄마 마음 다 담아뒀어. 싫어. 편지 말고 엄마가.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민주는 울고 있는 딸을 한참 안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정희 씨를 불렀어요. 엄마 고마웠어. 진짜로. 민주야. 수아 잘 부탁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매일매일. 그래. 그럴게. 엄마도 사랑해. 민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평생 사랑했어, 엄마. 정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야. 나도 사랑해, 민주야. 그리고 이틀 후,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5세. 너무 짧은 삶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직장 동료들이 왔지만 대부분은 정희 씨와 수아 둘이서 치렀어요. 수아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희 씨는 그런 손녀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아야, 밥 먹자.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수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정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넷째 날 밤 정희 씨는 수아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수아야, 할머니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어요. 정희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수아야. 정희 씨가 이불을 살짝 들쳤습니다. 수아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요. 할머니. 응, 수아야. 정희 씨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엄마는 왜 죽었어요? 아파서 그래. 저 혼자 남았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제 정말 혼자예요. 아니야. 정희 씨는 수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할머니가 있잖아. 수아 혼자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지켜줄게. 엄마 대신은 못하겠지만 할머니 힘 닿는 데까지 수아 지킬 거야.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할머니 약속해. 수아 절대 혼자 안 두겠다고. 수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희 씨는 손녀를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 딸을 쫓아낸 그날 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죠. 정희 씨는 수아가 학교 갔다 오면 꽃집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수아는 구석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어느 날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편지 언제 줄 거예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줄까? 네. 정희 씨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주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수아에게. 수아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제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수아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줘. 할머니는 좋은 분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할머니도 엄마처럼 실수하는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가끔 엄한 말씀도 하실 거고 화도 내실 거야. 근데 그게 다 수아를 사랑해서 그래. 엄마가 보장할게. 수아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못 해본 것들 다 해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하고 웃으면서 살아.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해줘. 엄마는 항상 수아 곁에 있을 거야. 안 보이지만 항상.
사랑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가. 수아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정혜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할머니 사랑해요. 수아의 말에 정혜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수아야. 정혜 씨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완전히 새 학교에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졌죠.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할머니 꽃집이요. 수아는 그림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한 작은 가게. 그 앞에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정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우리 수아.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혜 씨는 수아를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갔어요. 낙골당이었습니다. 민주가 잠든 곳이었죠. 엄마. 수아는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정혜 씨가 아침에 특별히 예쁘게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셔.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엄마 말대로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나 할머니 많이 사랑해. 수아는 엄마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보고 싶어. 정희 씨는 민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잘 키울게. 수아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리고 미안했어. 20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했어.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수아가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럼, 할머니도 그러고 싶어? 할머니 안 아프시죠? 응. 할머니 건강해. 걱정 마. 정희 씨는 수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작지만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건 프리지아야. 향기 좋지? 와, 진짜 좋아요. 수아는 이제 꽃 이름을 제법 많이 알았어요. 가끔 손님들에게 꽃을 추천해주기도 했죠. 이 꽃 추천해요. 엄청 예뻐요. 손님들은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손녀 예쁘네요. 네, 제 보물이에요. 정희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꽃집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지. 할머니 가게 물려줄 거야. 진짜요? 그럼 이름은 뭐로 할까요? 글쎄, 수아가 정하면 되지. 수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주와 수아의 꽃집은 어때요? 엄마 이름도 넣고. 정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이름이야. 그리고 할머니 이름도 넣어야죠. 정희, 민주, 수아의 꽃집. 어머, 이름이 너무 긴데? 괜찮아요. 우리 셋 다 들어가야 해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 씨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전 꽃잎처럼 흩어졌던 시간들. 이제는 다시 모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5년 후.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15살이 된 수아는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정희 씨는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가게 간판은 바뀌어 있었어요. 정희, 민주, 수아의 꽃집. 조금 긴 이름이었지만 세 세대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작은 사진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정희 씨, 민주, 그리고 수아. 매일 아침 정희 씨는 그 사진 앞에 신선한 꽃을 놓았습니다. 민주야, 오늘도 수아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후가 되자 수아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중간고사 결과 나왔어요. 어디 보자.
어머, 우리 수아 1등 했네. 에이, 반에서 1등이에요. 학년 1등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한데.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알았어.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게 해줄게. 두 사람은 웃으며 가게를 정리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수아는 숙제를 하고 정희 씨는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수아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냄새와 함께 꽃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0년 전 흩어졌던 꽃잎들이 이제는 다시 모여 한 송이 꽃을 피웠어요.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수아를 보내줘서, 엄마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봄비는 조용히 내렸고 작은 꽃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